그 감이 항상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감이라는 게 딱 생겨요. 아, 이 업체는 어떤 업체다. 이 업체는 어떻게 될 것 같다. 네네. 앞으로 이 업체가 시장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앞으로 이 업체가 별로일 것 같다. 그게 저 나름대로의 판단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업체는 시장에서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꾸로 이런 업체 제품을 안 사셨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럼 또 다음 건 뭐 조심해야 될까요? 그런 업체를 용산에서는 지칭하는 용어가 있어요. 약간 은어 같은 건가요? 네, 은어가 있어요. 어떤 거죠? 네, 낙가마. 그쵸. 많이들 얘기도 하셨죠. 저도 들어봤네요. 아이디어 회의나 이런 거 하면서 여기 낙가마야 라고 얘기 많이 하죠. 그쵸. 그게 그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낙가마라는 단어의 뜻을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게 일본어거든요. 그쵸. 저도 그냥 낙가마야라고만 얘기하지 그 단어의 뜻을 살펴볼 생각은 안 했습니다. 본래 뜻을 생각은 안 본래 하셨죠. 뜻을 좀 전에 찾아봤어요. 예. 무슨 뜻인지. 무슨 뜻이요? 중개인이란 뜻이래요. 물건을 수입해서 딜러한테 토스만 하겠다는 뜻이야. 중간업자. 중간업자잖아. 예. 물건을 사서 수입해서 딜러에게 토스하는 거야. 그래놓고 나는 그 마진만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개인이 브랜드 관리를 하겠어요? 안 하죠. 이 중개인이 기술 지원을 하겠어요? 안 하죠. 뭐만 해요? 시장에 답답하기만 하죠. 유통하는 거기다 그 유통 라인에다가 물건만 뿌리고 걔네들이 AS 불량 났어요. 그러면 바꿔주는 것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업체들을 낙가마라 그래요. 이 낙가마라는 단어에 동일한 용어가 따로 있죠. 다른 말로 쓴 경우가 있어요. 뭘까요? 보따리. 그쵸. 네.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예요. 우리나라 말. 네. 보따리. 요즘은 조금 쓰는 것 같아요. 요즘엔 보따리를 많이 써요. 네, 많이 쓰죠. 네. 커뮤니티. 낙가마를 많이 안 쓰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제가 처음에 이 시장에 있을 때는 다 낙가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 여러분들께는 기술 지원, 사후 지원, 전화해도 안 받아. 그쵸. 홈페이지도 없어. 낙가마란 소리지. 사족을 좀 붙이면 어떤 아이템이 낙가마가 많았냐면 모니터가 되게 많았어요. 지금은 좀 줄었어요. 지금은 좀 줄었는데 한 10년 전 LED 모니터가 처음 등장했을 때 낙가마 업체가 진짜 많았어요. 그냥 막 갖고 와서 막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불안관에서 LCD에서 LED로 넘어가면서 모니터가 제조 단가가 확 싸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셰시가 다 통일돼 있어. 그러니까 통일된 셰시에 패널만 사다가 사무실에서 그냥 조립만 이렇게 대충 하는 거야. 보드 사다가 그러니까 PC 조립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은 조립하고 옆에선 박스 포장하고 해가지고 물건 몇백 개씩 만들어서 팔고 막 이랬다고. 그렇게 1년, 2년 지나잖아요. 그 업체 없어져요. 진짜 많아요. 모니터에 진짜 많았어요. 이런 거. 맞는지 틀리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도 기억하는 게 저희가 사무실이 용산에 있을 때 태극기 모양이 그려져 있는 모니터 본 적 있어요, 혹시? 아니요,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박스 디자인이 태극기야. 예. 박스에 태극기가 그려져 있어요? 네, 박스에 태극기 국산이란 소리지. 네. 그거 낙가마야. 그게 전통적인 낙가마야.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업체들이 그거를 이용해. 그런 식으로. 그 디자인할 능력도 없으니까 태극기 디자인 그냥 갖다 붙인 거야. 근데 그거를 홍보도 안 하지. 근데 홍보를 하면은 뭐라고 홍보를 해요? 국산이라고. 국산이라고 강조를 하지. 그러니까 다나와 같은 데 보시면 모니터 브랜드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이 다 같은 업체 제품이에요. 같은 공장에서 나온 건가요? 같은 공장에서 나온 같은 제품이 네. 브랜드만 찢어져서 따로따로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게 K모사 제품이거든요. 네. 제가 업체 이름 얘기 안 할게요. 네. 그거 되게 유명해요. 만약에 에이스를 맡기잖아요. 근데 이 업체도 그 업체한테 보내. 낙가마지. 그쵸. 그러니까 중개인인 거야. 낙가마란 용어를 괜히 하는 게 아니야. 다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 업체에다가 물건을 한 500개, 1000개 떼어와서 내 브랜드 붙여서 팔아. 네. 그 다음에 AS 나잖아. 그러면은 소비자한테 교환해주고 남잖아. 이렇게 그 물량이. 네. 그걸 그 업체한테 보내는 거야. 그럼 걔네들이 수리해서 주는 거야. 근데 이 짓을 10년, 20년을 할 수 없잖아. 그렇죠. 10년, 20년을 하면 이거 비용이 안 나와. 더 들어. 그러니까 그렇게 몇 년 하고 튀는 거야.
갑자기 브랜드가 사라지는 거죠. 브랜드 없어지는 거죠. 그럼 없어지면 소비자는 어떻게 해요? 뭐 에이스 서비스 후속 서비스 못 버려야 받는 거죠. 돼요. 예. 없어. 못 받아.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그런 게 싸. 그 싸서 구입한다고 하실 때는 그냥 신경을 쓰지 말으셔야 돼. 아, 그냥 몇 년 쓰고 버린다라는 개념으로 가야 돼. 우리가 알리에서 물건 사면 알리에서 물건을 1달러짜리, 2달러짜리 사잖아요. 네네. 그거 에이스 받으려고 사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면 사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버려야죠. 뭐. 버려야죠. 네. 그런 거는 사서 만약에 문제 있다면 버리셔야 돼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차라리 만약에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그냥 직구를 하는 게 낫지 않냐는 거지. 근데 모니터는 직구하기 힘들어. 그렇죠. 예. 그런 업체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용산이라는 시장이 이게 진입이 되게 쉽고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 대한 경험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제품을 가지고 들어와서 팔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조가 아니라서 그래요. 다 수입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진입 문턱이 낮아요. 그러니까 진입 문턱이 낮으니까 얘네들이 다 물을 흐리는 거야. 그래놓고 모니터를 그걸 다 가격을 던질 거 아니야. 싸게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남들 10만 원에 파는데 막 9만 5천 원, 9만 원에 막 던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파는 업체가 피해를 본다고요. 정상적으로 기술 지원을 해주고 정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대응해주고 기술 지원 능력을 갖춰놓고 마진 책정해서 10만 원에 걸어놨어. 근데 옆에서 낙가마가 9만 원에 던져.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나도 대응해야 되잖아. 그쵸. 그럼 9만 5천 원 내려야 되잖아요. 내려놓고는 마진이 줄어들니까 어떻게 해요? 힘들죠 뭐. 기술 지원 한 애를 잘라야 돼요. 그렇죠. 예. 기술 지원을 하는 10년, 20년 경험이 있는 사람을 자르고 누구를 데려다나? 신규를 갖다 놔야겠죠. 20대 초반에 알바를 데려다 놓는 거야. 그래 놓고는 거기다가 소비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기술 지원을 하면은 답을 못 해. 왜 못하겠어? 걔도 알바니까. 그래서 싫어해요. 근데 제가 그걸 정확하게 아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아수스가 저희한테 광고하잖아요. 광고하면서 그 얘기 안 하겠어요? 담당자하고 얘기하면서 죽겠어요, 걔들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죠. 그러니까 누가 낙감하고 누가 아닌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그 업체들에서 거꾸로 얘기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항상 하소연하는 게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정상적으로 뭘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저희도 해드리고 싶은데 업체가 다 와서 물 흐리니까 우리도 어쩔 수가 없어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놓고 광고비 깎아주고 그러면 깎아줘야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럼 나도 힘들지. 그러니까 모두가 다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그 업체가 그런 업체들이 물을 흐려요. 그러니까 물론 싼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폭탄 돌리기야.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그거를 n분의 1에서 싸게 사셨잖아요. 누구 하나는 폭탄이 걸리는 거야. 그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거 그대로 버려야 되는 거죠. 그 폭탄 돌리기를 하는 대신에 내가 싸게 살 것이냐. 폭탄 돌리기를 안 하고 모두가 조금 2, 3천 원 더 비싸게 살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어쨌든 시장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저도 여기서 20년 동안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업체를 좋아하겠어요. 너무 당연한 거지.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의 브랜드를 피하면 될까요? 상품 DB. 네, 상품 DB. 상품 DB 단어에 보면은 상품 DB 있잖아요. 길죠. 그리고 그거를 다 이제 판매 업체들이 다 그 상품 DB를 다 출력을 해주잖아요. 디자인 다 하시죠. 그거를 다 이제 그 온라인에서 판매를 딱 걸어놓잖아요. 상품 DB를 잘 보세요. 예, 상품 DB가 꼼꼼하고 나름 깔끔하고 나름 그래도 뭐 신경을 좀 썼네. 라고 하면 그것 왜냐하면 그거 만들 때도 돈 내거든. 그렇죠. 예. 그것도 다 그 디자인 우리는 비용. 알잖아요. 네, 디자인 비용 다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알잖아요. 예. 그것도 다 돈 내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또 없다는 얘기는요. 그거 만들 돈도 아깝다는 얘기야. 그렇잖아. 그런 그냥 그러니까 일반 그런 업체 제품을 사야 되겠어? 스펙병만 달랑 딱 있는 데가 있긴 아, 있죠. 있죠. 예, 예. 다 그거 만들 돈도 아깝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파는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싸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은 안 사시지만 시장의 유통 과정에선 다 사요. 싸면 누군가가 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럼 그걸 사서 조립하는데 끼워서 팔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파는데 문제가 없어. 그 안 해도. 그러니까 그런 제품은 살 필요가 없어. 네. 그래서 상품 DB를 잘 보시고 얼마큼 깔끔하게 만들었는지 상품 DB 이거 좀 나름 깔끔하게 투자를 했네. 신경을 좀 썼네인지 이거 너무 부실하다. 너 내용이 너무 부실해. 그러면은 그거 신경 안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클레임을 걸어야죠. 왜 그 상품 정보가 부실해요? 네. 그런데 댓글이 바로 달렸어. 네. 죄송합니다. 바로 수정할게요. 그거는 실수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반응이 없어. 그건 신경 안 쓴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몇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근데 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게 오타 같은 것도 있잖아. 그쵸. 그리고 정보가 틀린 경우도 있어. 그렇죠, 있을 그러니까 수 그런 거는 여기서 따지지 말고 네. 그거는 실수하는 거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실수를 한 다음이 문제인 것 같아. 실수를 한 다음에 실수가 났는데 왜 이래요? 그랬을 때 바로 대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업체와 그것도 안 하는 업체. 그러면은 그것도 안 하는 업체는 거르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계속 나오는 얘기긴 한데 결국 후속 서비스 AS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AS가 중요하죠. 어떤 AS가 좋다 나쁘다에 대해서는 서로가 생각하는 게 좀 다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러니까 AS에 관련해서 이거 하나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업체 제품을 살려고 했는데 네. AS 규정이 없어. 그런 데도 있나요? 있어요. 그럼 어떡하죠? 많아요. 그럼 어떡하죠? AS 규정이 없어. 그러니까 어떨 때는 불량이라고 생각하고 교환해 드리겠고 네. 어떻게는 이거는 불량 아닙니다. 라는 것을 규정을 명확하게 걸어놓고 있고 어디다가 어떻게 접수하시고 어떻게 최소한 써놓는 데가 있어요. 네. 그걸 다 정리를 해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거든요. 네. 그 규정이 없어. 네. 없다는 뜻은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그냥 AS를 못 한다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거 없어도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AS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소비자가 AS를 접수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는 업체야. 네. 근데 저 업체고 나하고 알아. 근데 내가 저 업체한테 팔았어. 네. 저 업체가 난 전화하는 거지. 불량인데 바꿔주세요. 네. 그리고 바꿔드리잖아요. 그냥 새 제품으로. 그잖아요. 홈페이지에 뭐하러 걸어놔. 근데 거기서만 파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소비자가 사도 소비자가 전화를 하면 소비자가 봐야 되니까 거기다 걸어놔야 되잖아. 그렇죠. 소비자한테 안 판다는 얘기야. B2C용이 아니라 B2C형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규정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규정이 부실하거나. 아예 부실하던가.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때는 소비자를 상대로 해서 소비자에게 브랜드를 신경 쓰려면 제일 중요한 거 AS. 그 AS 규정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 이게 가장 최소한의 조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조건은 서로 생각하는 게 다 달라서 거기까지는 저는 얘기 안 할게요. 최소한의 AS 규정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느냐면 그것도 없다. 그러면은 그것도 안 하겠다는 뜻이야. 네. 그런 거는 거르셔도 된다. 네. 그리고 이거는 좀 AS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하고 싶은 얘기인데 저는 용산에 저는 PC 업체에 AS에 대해서 꼭 조언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네, 어떤 거죠? 뭐냐면 제발 택배 AS 네. 접수 시스템 좀 해주세요. 제발요. 왜 그거를 소비자가 일일이 싸서 내가 피드 택배로 보내야 돼요? 그렇죠. 이해할 수가 없어. 좋잖아. 내가 홈페이지에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남겨놔. 그래 놓고는 나 이거 불량이니까 AS 보내주세요. 그러면 택배 접수해주면 되잖아. 그렇죠. 그 시스템 만드는 게 어려워? 근데 왜 그거 안 해, 아무도? 그러게 왜 안 할까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내가 불량이 났어요. 그러면은 내가 불량 난 거를 AS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해요. 네. 그 포장해서 밖에 내놔요. 네. 그러면은 접수해 됐으면은 얘가 택배사한테 쏠 거 아니야. 그렇죠. 접수하라고. 네. 그러면 택배사가 가지러 올 거 아니에요. 편하죠. 네. 왜 그걸 내가 들고 편의점 택배까지 가야 돼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저도 그거 못해요. 저도 못해요. 가서 못 보내요. 바빠서요. 시간이 없어요. 일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회사로 보내줘야 돼, 택배를.
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냥 우리 택배 보내는 데다가 딱 얹어놓으면 알아서 가져가면은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그거를 왜 내가 가져가서 보내야 되냐고. 그러니까 소비자가 품이 들잖아요. 네. AS의 기본 조건은 뭐냐면요. 소비자의 품을 줄여주는 거예요. 상식이에요. 품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 혹시라도 이걸 보시는 업체분들이 있다면 소비자의 품을 줄여주세요. 가장 처음부터 스타트해야 할 건 뭐냐면 접수 시스템이에요. 소비자가 AS를 접수를 하면 택배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더 싸요. 그렇죠. 만약에 택배비가 반반이라서 소비자가 내야 된다. 그럼 거기에 과금 시스템을 붙이세요. 그렇죠. 결제 시스템 넣으면 결제 시스템 붙이면 되잖아요. 소비자가 접수하면서 택배비 결제해가지고 택배비 2,500원 결제하게 하면 돼요. 그게 뭐 어려워요? 근데 왜 안 해 아무도? 그렇죠. 왜 안 할까요? 이해할 수가 없어. 모두가 다 해요. SSG에서 물건을 사든 옥션에서 결제를 하든 네이버에서 결제를 하든 어디서 사든요. 내가 물건 샀잖아요. 만약에 내가 반품이나 교환 요청을 했어. 내 실수야. 네. 택배비 결제 딱 해가지고 하면은 바로 결제돼 버리고 알아서 택배가 와요. 그렇죠. 왜 용사는 안 되냐고요. 왜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2024년이야 벌써. 해줘야지 그런 거는. 근데 거꾸로 여러분들 문제 제기를 안 해. 여러분들 문제 제기를 안 하셔 이거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세요. 얼마나 편해요. 불량 나면은 그냥 밖에 내놓기만 하면 되잖아요. 포장해서. 그렇죠. 편하잖아요. 요구하셔야 돼요 업체한테. 그리고 요구를 하셔야 업체들이 자꾸 그런 걸 도입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뭐냐면 AS가 좋다 나쁘다는 건 떠나서 최소한 있잖아. 대한민국 상거래 시장에 표준은 지켰으면 좋겠어. 대부분 다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표준이 됐죠. 어디서 그렇게 물건이 사든 뭘 하든 택배 시스템 접수해주고 추가 택배비 결제하고 온라인으로 다 처리한 다음에 나는 밖에만 내놓으면 다 되잖아요. 그러면 그 표준을 좀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표준도 안 지키면서 그러니까 그런 기본도 안 하면서 무슨 AS 만족을 하겠습니다가 왜 튀어나와. 말도 안 돼. 맞아요. 그건 진짜 저는 있어요. 그거는 이거 정말 짜증나서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짜증이 나거든요. 저도 물건을 사는 소비자잖아요. 저도 사요. AS 보내려면요 진짜 귀찮아요. 전화를 하든지 전화하고 뭐 하고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접수 하는 데서만 사요. 비싸더라도. 그러니까 그게 편하니까. 그러니까 그거 돈 아까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키포인트거든요. 예. 안 그래도 물건 고장 나가지고 짜증나 죽겠는데 안 그래도 고장나서 짜증나 죽겠는데 보내는 것도 힘들게 보내야 그러니까 되고. 얼마나 짜증나겠어. 근데 그렇게 접수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에휴 뭐 불량 날 수도 있지. 그리고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소비자를 짜증나게 하지 말란 얘기지. 그러니까 그 이미 짜증이 났잖아. 근데 그런 거를 좀 줄여주잖아. 그러면 덜 짜증나. 그쵸. 근데 내가 이미 짜증이 났는데 사소한 짜증이 하나가 더 얹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터져요. 그렇지. 그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그런 거 잘못했다고 많이 터졌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주시면 어땠을까라고 저는 2024년이잖아요. 네. 그런 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자, 오늘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한번 총정리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딱 정리 이 정도 하면 딱 좋을 것 같다. 낙가만 사지 마세요. 네. 그리고요. 끝. 아예 더 해주세요. 뭐 더 있잖아요. 뭐 AS 얘기도 해주시고 뭐. 시장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하고 네. 브랜드 관리를 하고 네. 소비자의 평판에 신경 쓰는 업체 제품이 네. 좋은 회사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기본을 갖춘 회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기본을 갖춘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그런 업체가 아닌 제품은 다 낙가마야. 잠깐 요즘 이거 핫하니까 잠깐 해먹고 뜨겠다는 얘기야. 그런 거 사실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걸 사시면 가격이 싸서 그런 걸 사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그럼 모든 걸 다 포기하셔야 돼. 그러니까 기대하시면 안 돼. 대신에 내가 싼 가격으로 내가 폭탄을 안 맞을 확률에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대부분 안 걸려요. 또 안 걸리니까 이렇게 네. 그러니까 돌아가거든요. 낙가마들이 그러니까 이게 있는 돌아가는 거죠. 네.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도 간혹 걸렸어요.
그러니까 네, 안 걸릴 저도 수가 걸려요. 없어요. 안 걸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0년 동안 물건을 살 거 아니에요. 저도 이 시장에서 20년 동안 물건 샀는데 한 번도 안 걸렸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걸려요. 네. 그거를 모두가 나눠 갖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기본을 갖춘 업체 제품을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업체 제품은 가급적이면 지양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서, 이번에 저희가 CES 때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고 좀 정신이 없는 관계로 평소에 제가 생각하는 거를 그냥 잡소리 하듯이 말씀드렸거든요. 약간 좀 정리가 안 될 수도 있고 약간 좀 거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저는 한 번은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이 시장이 좀 더 건전한 방향으로 가려면 더 많은 업체가 기본을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최소한의 브랜드, 내가 내 역할을 다함으로써 시장의 확대와 파이가 커지고 소비자에게 좋은 반응을 끌어내는데 내가 일조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건전한 시장의 발전에 같이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돈도 벌면서. 어려울 것 같잖아요. 지금 이미 성공한 업체는 다 그렇게 했어요. 예. 그런 업체만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거꾸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걸 못 지키면 망해요. 그런 기본을 안 지키잖아요. 그러면은 망합니다. 그러니까 망하시지 않을 거면 기본을 지켰으면 좋겠고, 기본을 지키는 업체만 살아남거든요. 지금 시장이 그랬어요. 메인보드가요,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요, 3, 40개가 넘었어요. 그렇죠. 지금 몇 개밖에 없잖아요. 네, 다 없어졌어요. 네. 기본을 안 지키니까 망한 거거든요. 기본을 지키는 업체만 살아남은 거예요. 소비자의 피드백, 반응, 브랜드, 제품의 성능.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적당하게 지키고 소비자의 피드백을 꾸준하게 관리하는 업체만 살아남았어요. 적절한 가격을 지불하시고 그런 업체 제품을 사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사심으로 저한테도 요만큼 도움되고요. 그냥 광고하니까. 그렇죠. 네,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저희도 먹고 살아야 네. 되니까요. 최정 기자님 월급도 더 올려줘야 되고. 네.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도와주시면 돼요. 네. 그런 업체 제품을 더 많이 사주시고 그런 기본을 지키는 업체에 칭찬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한테 거꾸로 도움이 된다. 그런 말씀을 쓸데없이 네. 이번에 그 2주년 기념 소회를 빌미로 네.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